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4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좀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새 정보 효과라고 좀 봐야 될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었었고 특히나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옵션 쪽, 파생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들이었었는데 지금 이 효과의 연속성을 얼만큼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앞으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 전문가분과 함께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이원희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네. 호재와 악재도 같이 구분을 해주시죠. 오늘 뭐 악재를 찾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긴 했는데 네. 오랜만에 코스피가 이제 2,800을 눈앞에 뒀죠. 벌써 오늘 한 2.6%, 2% 이상 상승하는 걸 참 오랜만에 본 것 같고요. 네. 외국인들이 현물을 1조 이상 사는 거를 올 들어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여간 뭐 최근에 기관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를 이렇게 보였고 코스닥도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샀고요. 한 1,480억 가까이 샀고 선물도 4,900억. 그래서 안 산 게 없이 다 샀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 생겼는데 본인들이 축포를 쐈죠. 네. 예,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선거 끝나고 기분 좋으신 분도 있고 기분 안 좋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외국인들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뭐 오늘 호재라고 하면 뭐 사실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또 간밤에 우리가 쉬는 동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다시 총 1위를 탈환을 했고 지금 MS가 또 2등으로 밀렸죠. 네. 예, 그러면서 미국 내 이제 뭐 브로드컴도 많이 올랐고요. 죄송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0불, 102불까지 올라오면서 최근에 하락폭을 다 만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이닉스가 또 불을 좀 뿜었죠.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하이닉스가 가장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악재는 일부 바이오 종목이 급락했는데 사실은 이제 펩트론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고요. 이제 펩트론이 여기 뭐 특징 주에는 안 썼는데 약재에 써놔서 하한가를 갔죠.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일라일리와 기술평가 계약 체결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와 뭐 다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펩트론 안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우려감인데 또 아니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일라일리와 계약이 파기된 건 아니다. 장기 지속형 플랫폼 관련돼서 스마트 대포 기술을 관련돼서 지금 기술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죠. 서로 같이. 여전히 이제 펩트론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투자자들은 그래도 좀 이런 거죠. 네. 네, 불안하다. 뭐 이런 그 이제 기술 평가 결과가 언제 나와요? 올해 말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12월 달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아직 6개월 남았으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 전에 이제 기술 평가가 완료되고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아직은 이제 뭐 12월 달까지 기다려 봐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빨리 될지 이거는 또 이제 그런 일정을 펩트론도 얘기하고 싶을 텐데 네. 일라일리가 안 알려주면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쵸.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펩트론이 그렇게 급락하면서 최근에 뭐 올해 다른 종목들 못 갈 때 혼자 계속 갔었는데 다른 종목들까지 같이 끌어내리는 인벤티지랩도 같이 빠졌고요. 네. 거기에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D&D 파마텍도 같이 좀 빠졌고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급락이 조금 하락폭이 좀 컸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뭐 알테오젠 아니죠. 이제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한 4, 5%씩 빠지는 형태가 나왔고 오늘 알테오젠만 그래도 잘 지켰죠. 네. 잘 지킨 게 아니라 많이 올랐습니다. 예. 9%. 예. 일단 뭐 그 먼저 특징주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개별 종목은 제가 알테오젠 하나만 써왔는데 그 이유가 할로자임 특허 소송 관련된 악재가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 뭐 일단은 이게 특허 무효 심판 관련돼서 뭐 소송은 복잡하죠. 항상 네. 뭐 우리나라 법도 어려운데 미국 법까지 알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할로자임이 특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제 머크가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할로자임한테 답변서를 써서 보내라라고 하는 게 12개 정도의 질문이 있었는데 네. 4개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8개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할로자임이 걸고 있는 특허 소송이 무효다라는 쪽이 아마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지금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래서 할로자임 특허 소송 관련돼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할로자임한테는 좀 불리한 국면으로 가서 머크가 이제 키트루다 SC 제형을 10월 달에 출시할 예정인데 출시 일정이 미뤄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알테오제는 얼마 전에 또 계약금 뭐 이제 그 마일스톤 들어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는데 그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기대를 했던 부분들을 좀 가시화 시켜나가는 그렇습니다. 과정에 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봐야겠네요. 돈 들어오면 사람 마음 바뀐다고 이제 계속 돈 들어올 일만 남았다. 뭐 이런 거고 또 네. 기술 수출도 한 올해 한 2건 정도 체결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최근 엄민영 애널리스트가 2건 정도를 썼어요. 갑자기 네. 목표가 73만 원 유지하면서 이런 기존에 이제 신약 관련 허가 FDA 문제부터 시작해서 할로자임 특허 관련된 것까지 지나치게 너무 알테오젠한테 뭐 불리하게 해석을 했다 시장이. 네. 이러면서 지금 거의 뭐 변호사를 자청하고 있는데 뭐 그 내용 때문에 오늘 또 급하게 올랐죠. 오르면서 알테오젠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붙었다. 오늘 이 안 좋은 바이오의 급락 속에서도 유일하게 꼿꼿이 살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펩토론 이슈가 아니었으면 다시 한번 40만 원을 터치하는 일도 발생했을 수 있는데 오늘 좀 그 점은 아쉽다. 내일 또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는 뭐 네. 펩트론을 제외하고 어쨌든 펩트론이 다 같이 심리를 위축시킨 건 있지만 개별 그렇죠. 이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오늘 같이 좀 끌려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반등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ABL 바이오나 뭐 리가케미나 이런 종목들은 오늘 뭐 전혀 상관없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또 빠지면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 이제 사실은 고춧가루를 뿌린 게 지금 펩트론 이슈였으니까 뭐 그 이슈가 뭐 내일 또 네. 생각보다 뭐 하한가를 또 가지 않고 뭐 반등이 나온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다. 뭐 이제 여전히 이제 저도 그거 기술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단독 인터뷰 기사가 나온 걸로 봐서는 자기네들 기술은 3세대고 펩트론 기술은 그쪽 거는 2세대다. 그러니까 계약금 규모도 좀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왜 일라일리가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거랑은 좀 다르다라고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시장에서 전혀 받아주지 않아서 좀 그런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좋은 얘기를 해야죠. 이제 나쁜 얘기는 뭐 그 정도 하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랑 HBM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SK 하이닉스가 오늘 오랜만에 불을 좀 뽑았죠. 예. 이럴 때마다 좀 이런 날 나와서 다행이다. SK 하이닉스. 네. 오랜만에 또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좀 보여줬는데. 그렇죠. 이제 마이크론이 그렇게 4% 가까이 올랐는데 하이닉스도 그렇게 올라야죠. 예.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지금 사실 딱 한 22만 원 요 정도 선에서 정고점 구간에서 살짝 윗골이 달기는 했어요. 오늘 뭐 본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근데 다시 전 고점 뭐 24만 원, 25만 원 요 정도까지 지금 좀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지금의 추세면 충분히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네. 일단 우리 지금 새로운 정부가 오늘부터 시작했죠. 새 정부는 주가 부양의 의지가 있습니다. 네, 뭐 그게 아직은 법안으로 나오진 않았고 또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비용 오늘 외국인들이 1조 이상 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담을 수가 없죠.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최근 지난달 28일인가에 삼성전자 ETF 2배짜리가 네. 개별 종목은 ETF가 없죠 우리나라는 홍콩에 상장됐습니다. 2배짜리 레버리지 네. 그다음에 2배 마이너스 날 수 있는 인버스도 상장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왜 상장했냐? 그러면 나쁘게 보면 뭐 뺄 수도 있겠지만 워낙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그거 상장되고 나서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만큼 네. 삼성전자의 변동성을 좀 키우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쪽은 여전히 뭐 시총 1, 2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보면 네. 저는 25만 원 뭐 생각보다 빨리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꼭 빠지더라고요. 근데 뭐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분위기가 미국 분위기가 중요한데 미국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관련돼서 여전히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HBM 관련주들 다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한미 반도체는 올랐고 하나비전은 좀 빠졌습니다. 네. 근데 한미 반도체는 지금 최근 리포트를 보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이크론 향으로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네. 하이닉스는 반만 먹어도 된다. 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최근에 근데 조정 나온 이유는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에게 단가 인상 25% 인상을 요구했는데 하이닉스가 노했습니다. 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다 밀렸는데 뭐 노를 하든 예스를 하든 제시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기사화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간 이런 악재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지금 1,300억 자사주 매입 소각했죠. 이제 앞으로는 자사주 많이 갖고 소각하는 기업도 주목해야 된다. 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소각 잘하고 있는 한미반도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주의 깊게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주사, 금융사, 뭐 금융 지주들 워낙 강하니까요. 뭐 지난주부터 난리 났죠. 금융사들은 조금 더 그 전부터였고 증권주들은 뭐 한 두세 달 됐고 단기적으로는 세론에 대한 좀 걱정도 있었는데 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세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사면서 세론이 안 나오고 오히려 더 올라가는 형태가 나왔고 새 정부 상법 개정 이슈입니다. 이제 근데 왜 그러면 지주사랑 금융사 원래 오늘 보면 손해보험부터 뭐 특히 이제 은행주도 KB금융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은행주들은 밸류업 할 때도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가동했을 때도 다른 섹터는 거의 안 올랐는데 거기만 올랐죠. 네. 그 이유는 뭐냐? 오너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정부 규제 사업이잖아요, 은행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잘 지킬 거로 보고 올랐는데 이번에 또 정부가 이제 바뀌면서 또 다시 밸류업을 하죠. 다른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융사들은 다시 은행주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지주사, 그다음에 뭐 보험사까지 오늘 다 올라가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상법 개정이 되는 건데 이게 핵심은 이사회입니다. 이사회. 그리고 주주에 대해서 뭔가를 강화하는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법에 안 써도 강화해야 됩니다. 원래. 네. 상법을 개정 안 해도 그건 원래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그거를 이사회 구성을 너무 이제 그 오너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사회 구성을 오너가랑 이제 뭐 지배구조, 대주주 중심으로 가지 않고 독립이사들을 많이 집어넣으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막 사고 워렌 버핏이 바닥에 샀냐? 중간에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걸 좀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했던 걸 봤기 때문에 한번 학습을 했죠. 일본은 10년 걸려서 올라왔으면 8천에서 4만 갈 때 우리나라는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보셨던 섹터 더 있을까요? AI 소프트웨어. 뭐 새 정부 AI 투자 확대 기대감 소프트웨어주도 올랐죠. 네, 사실 지금 뭐 보는 지주사, 금융사, AI 소프트웨어, 로봇 그리고 뭐 반도체도 일부 좀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이 다 새 정부 투자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모멘텀은 언제까지 좀 유효할 거라고 보세요? 조만간에 한번 꺾이겠죠. 조만간. 빨리 발표가 안 나오면. 근데 정부가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을 증권시장을 다 읽고 내일 모레 뭐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날 갑자기 모든 그동안 하려고 했던 정책을 빵 발표하진 않죠. 그렇죠. 순차적으로 나올 텐데 순서에서 좀 밀리는 섹터들은 좀 쉬어가는 국면. 아직 안 나오나? 나올까? 계속 이렇게 기대하면서 조금씩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큰 기존은 오히려 그렇게 빠지면 여전히 사야 되겠죠. 지주사 같은 경우는 한 PBR 0.8에서 1배까지는 좀 노리고 공략하셔도 되는 종목들은 꽤 많은 것 같고요. 오늘 흐름을 보니까 그래도 자회사 실적들이 좋은 회사들. 요즘 잘 나가고 있는 뭐 한화라든지 뭐 HD 현대라든지 이런 쪽이 더 강했던 걸 보면 그래도 숫자 계산을 하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로봇 관련주들은 네. 뭐 다른 뉴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많이 쉬어서 조금 반등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조금 우리 시장에서 변수가 될 만한 요인들 그리고 짚어야 되는 이슈들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세 얘기를 써놨는데 다 똑같은 얘기죠. 새 정부 정책 관련 기대 섹터 확대 예상. 그냥 우리 시장을 딱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정부 그렇죠. 기대. 네. 그리고 워낙 또 한 6개월 동안 암흑의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정도의 축포는 쏠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이게 계속 이어지냐 이게 문제일 텐데 그러면 상법 개정을 좀 빨리 안이 나오고 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적 이런 지주사 관련된 얘기도 강제 규정들 뭐 PBR 0. 뭐 몇 배 이하는 약간 뭐 혜택을 무슨 세제 혜택을 안 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강제 규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사회 구성 관련돼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에서 논의돼서 이미 논의가 돼 있는 제가 알기로는 법안이 거의 다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론화되고 뭐 법사위 통과하고 이러면 또 한 번 움직이겠죠.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이제는 조금 당분간은 이제 새 정부의 정책 그다음에 뭐 의회에서 법을 여당이 어떤 법을 만드는지 이런 것들에 되게 예민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약간 미국 시장 옛날에 눈치만 봤는데 이제는 예, 여기 여의도잖아요. 그렇죠. 예. 여의도에서도 약간 지금 여기 동여의도인가 여기가 서여의도인가? 예, 서여의도죠. 예, 서여의도 쪽에 좀 집중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가까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좀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예, 하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요. 네. 해외는 뭐 그냥 엔비디아 봐야죠. 지금 엔비디아 빠지면 또 우리나라 반도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관련돼서 보고 미중 정상 통화 네. 회담도 아니고 지금 전화 통화 폰팅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둘이 통화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네. 시진핑은 말이 굉장히 없는 사람이고 트럼프는 입만 열었다 하면 말이 많죠. 네. 이 두 양반이 어떤 통화를 할지. 네. 이번 주에 일단은 뭐 빠른 시일 안에 한다고 하니 근데 이것도 빠른 시일 안에 네. 한다는데 또 빨리 안 하면 또 빠지겠죠. 그렇죠. 예. 저거는 계속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맨날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또 뭐 잘 안 됐다가 또 갑자기 또 잘 됐다고 했다가 뭐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매번 변동성이 있으니까 큰 어떤 흐름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맞습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제 뭐 네. 그 트럼프 말 너무 믿지 마시고요. 네. 중국에서 한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네. 트럼프보다 중국 말을 네. 지금 일단 믿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러핑은 없으니까. 예, 제가 친중파여서가 아니라 네. 지금 현재까지 하다 보면 트럼프가 계속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네.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각 국가별 관세 협상 아직도 한 나라는 완벽하게 끝난 나라는 영국밖에 없죠. 네. 예, 요것도 지금 복병이 될 수 있다 항상. 물론 7월 달까지니까 근데 자꾸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6월 초죠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으니까 네. 또 이제 막 시장에서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 시장에서 흔들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니까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새 정부가 빨리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장 우리 시장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 되게 많으셨거든요. 네. 내일장의 체크 포인트 그리고 네. 앞으로의 증시 흐름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예, 단기 네. 급등한 지주사가 조정이 나올지. 여부죠. 여부죠. 이렇게 돼 있네요. 예. 네. 여부를 좋아하네요, 제가. 네. 기존 주도주들의 흐름 변화, 네.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저도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냥. 네. 근데 큰 틀로 제가 밑에 써놓은 건 지난주에 써놓은 거랑 거의 바꾸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그거 왜 그러냐면 예상한 대로 가고 있죠. 그렇죠. 6월 이후에 신정부 정책 관련 기업들 중심 상승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상법, 세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저평가 국면 해소되고 있고 이게 기가 막히게 맞췄죠. 예, 바이오 빼고는 다 맞았습니다. 반도체, KBT, 엔터 추세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반기에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예.
뭐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느냐 아니면은 계속 바닥에서 열심히 기던 업종들도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이느냐 요거가 제일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 좀 무서웠어요. 오늘 조선주도 또 달리길래. 네. 네. 근데 그 무서운 시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어쨌든 대표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그리고 뭐 자동차는 조금 뭐 딱히 뭐 없긴 합니다만 그쵸. 지금은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두고 계세요? 가는 종목 계속 간다. 아니면은 이쪽에도 기회가 생긴다. 지금 오히려 저는 반도체 쪽이 조금 더 많이 쉬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모멘텀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있다. 음,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는 이쪽이 좀 편하죠. 좀 비어있는 빈집이니까. 그렇죠. 빈집이 좀 편하고 그다음에 바이오는 어차피 개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는 조선이랑 방사는 네. 조금 위험한 데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물론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항상 정답을 알고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겁니다. 걔는 네. 추세 추종하는 거죠. 꺾이면 또 팝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국면 아닌가? 네. 예, 오늘 현대무표 20만 원, 현대미포가 20만 원 가는 거 보고 이제 거의 다 온 거 아닐까? 예, 뭐 이런 조심스러운. 제가 근데 예전에 에코프로도 80만 원대부터 너무 비싸다고 얘기했다가 150만 원 가긴 했습니다만 두 배 같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고를 좀 이제 전에도 좀 해야 되겠다. 욕을 먹더라도. 네.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제가 그런 얘기해도 들고 계시고 꺾일 때 확인하고 파셔도 되니까. 근데 이제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괜히 끝에 사가지고 좀 힘드실까봐. 예, 그게 걱정이죠. 미리 사셔서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은 뭐 괜찮은데. 괜찮은데 항상 문제가 에코프로 150만 원에 사신 분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어쨌든 지금은 좀 뭐 수급도 그렇고 뭐 업종별로 흐름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예, 지난번에 이제 왜 이렇게 글씨를 작게 써왔냐, 시장이 좋아져서 그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더 좋아지고 있죠. 점점 더 빨개지고 있네요. 예, 빨간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포스코 퓨처에 뭐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지만 다시 부활하고 있죠, 최근에. 네. 조금씩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거 못하네요. 퓨처인데. 예. 그다음에 NKM도 좀 올라오고 있고요. 유리기판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실리콘2 난리 났죠. 예,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고 레인보우 원익홀딩스 제가 여기 써놓고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도 좀 움직이더라고요. 예, 많이. 오늘도 10몇 프로 올랐는데 손가락 여기 815 회원분들이 올리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네. 제가 가끔 이게 워낙 다 똑같은 걸 쓰니까 가끔 하나 새로 올라오는 거 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건 APR 뭐 난리 났고요. 네. 뭐 이쪽도 다 난리 났습니다. 원택 최근에 많이 올랐죠. 예, 요거 딱 올려놓고 많이 올랐습니다. 아이텍만 안 올랐습니다. 아직 조금 올랐어요. 한 5% 정도. 저것도 이제 주의 깊게 보자라고 하면서 좀 개별주로 주셨던 종목인데. 그렇죠. 예. 근데 이 안에서 좀 특징적인 게 다른 것들은 다 이제 그런데 최근에 되게 조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리기판이잖아요. 근데 네. 유리기판 아까 보니까 장 마감하고 나서 지금 뭐 넥스트 트레이드 쪽에서도 좀 움직이더라고요. 예. 좀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올라오면 유리기판 쪽도 기회 찾아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결국에 이제 AI 반도체가 잘 돼야 유리기판으로 빨리 넘어가겠죠. 예, 그리고 삼성이 28년도에 일단 그 실리콘 중간에 있는 기판만 실리콘 그 인터포저죠. 인터포저를 유리기판으로 바꾸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아무도 뉴스를 안 내보내고 있는 아무 뉴스도 안 내보내고 있는 SKC 뉴스가 조만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SKC. SK 앱솔릭스에서 뭔가 얘기가 성과를 나오면 낼 가능성. 또 한 번 불이 뿜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필옵틱스가 최근에 또 장비 하나 더 납품했죠. 네. 음. 알겠습니다. PGV 장비. 네, 유리기판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면 관련된 복이 온다. 뉴스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요 안에서 좀 탑픽으로 지주사에서 DL 좀 보셔야 될 거예요. DL. DL. 대림 옛날 대림이죠. 네. 자꾸 이름을 영어로 바꿔가지고. 글로벌화. 예. 그러니까요. 네. DL이 자회사가 이제 건설했었잖아요. DLNC. 네. DL이 지금 PBR이 0.1
3배가 안 됩니다. 아, 많이 싸네요. 코오롱 0.29배입니다. 이런 종목들 좀 잘 보실 필요 있다. 물론 이제 뭐 달리는 마린 KB금융지주라든지 한국금융지주 더 보셔도 되는데 네. 이런 종목들이 한번 또 움직일 때 또 굉장히 좋을 수 있죠. 오늘도 DL이 오늘 좀 많이 날랐습니다. 그래서 DL 한번 넣어봤습니다. 최근에는 PBR이 0.5배만 돼도 밑에만 돼도 네. 올릴 만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고 항상 지금 그 FN 가이드 들어가셔서 PBR을 자꾸 보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PBR. 근데 현대차도 0.5배 안 되는 거 아시죠? 아, 그럼요. 예. 0.5배가 뭐예요? 0.4. 자동차 부품주들은 0.2배가 안 되는 종목들도 수두룩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제- 사실 그러니까 자동차도 너무 싼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거든요. 근데 싼 상태로 언제까지 쌀 건데 약간 이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지쳐서 떠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쨌든 이게 불을 이렇게 딱 붙여줄 수 있는 관세 이슈만 좀 해소되면 근데 이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네. 그 마감 라인으로 둔 게 7월 8일이니까 네. 좀 더 한번 기다려 보시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전 절호의 기회라고는 보는데 네. 시간이 있는 분들만 음. 아니 뭐 현대차 0.4배 대인데 뭐 사두면 먹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서 또 앞으로 매매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이권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